내신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2학년 그 2학년이잖아요 이제. 네.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모의 입시에서 1학년 2학기 성적 모의에서 이제 1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 이슈가 조금 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1학년 2학기 성적 내신 성적 망하셨던 분들은 그 입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건 확정된 바가 없어요. 보통 이 고입 입시의 그 모집 요강 자체가 3개월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2년 후잖아. 어떻게 보면 내년이죠. 네. 내년 12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 학교 모집이니까 12월 달에 보통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로부터 3개월 전으로 이제 역행하면 몇 월이에요? 9월. 그렇죠, 9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오니까 9월에 이 모집 요강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내년 9월에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자사고에서 1학년 2학기 대신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2학년 2학기 때 이제 내신 잘 못 받았던 사람들은 발목이 걸리는 거죠. 뭐 비가 하나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근데 좀 걱정할 필요 없는 거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를 반영을 했었던 때가 있어. 그래서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1학년 2학기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성적 반영에 전례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여전히 계속 반영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를 반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은 반영할 확률이 높겠죠.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춰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 크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야. 그리고 남은 게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쪽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4개 다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8개 아니에요? 8개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성적은 통합 성적으로 나와요. 중간기 말 수행 합쳐서 그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신 산출합니다. 알겠죠? 배를 유지하고. 됐어?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그 3학년 2학기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이거 보셔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학년 2학기에서 그 내신 안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는 학교가 더 적어. 알겠지 일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표 학교로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3학년 2학기 안 들어가는 학교.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너네들 그게 크게 놓고 보면은 뭐 영재과학부 이쪽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재과학부 갈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영재과학부 갈 생각이면. 그죠? 늦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재학교는 늦었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북과고 입시 대비반을 합류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2학년 그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에 만약에 내가 과거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영재센터 입원해서 국가고 입시 대비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2학년 7월에 한 번, 3학년 7월에 한 번, 2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과학고에 진학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우리 이제 주 종목은 뭐냐? 당연히 자사 특목고겠지. 맞지? 그럼 이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자사 특목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차선책은 비평준화 일반고가 있어요. 너는 맞니? 네. 비평준화 일반고가 있는데 일단 자사부터 얘기하면은 너네 뭐 알고 있어? 상상. 일단 외대고지. 그 다음에 상상도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일고, 이음배고 시작. 김천고, 동산. 동산고 이 정도? 그럼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특히 케이스, 특수한 부분인데 여학생은 자사고의 문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고예요. 이해되시죠? 남자애들은 선택권이 4개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더 좁다는 얘기예요. 이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난 남자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인정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내신 뭘 챙겨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외대고 뭘 챙겨야 됩니까? 국영수사가 다 챙기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대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 챙기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특수성이 다 있어.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역사가 사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역사
역사가 사회에 들어가는데 아, 그게 그래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할 건지. 상상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건데 국영수에 사회 이렇게 보거나 또는 과학을 봅니다. 선택. 이렇게 4개 보거나 이렇게 4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문과는 확실하게 문과적인 성향을 보여줘. 이과면 확실히 이과적인 성향을 보여줘. 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선택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일고가 조금 이게 학교가 좀 예민한데 얘네가 일단 국영수사가 다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은미치까지 와요. 여기까지가 다 필수야. 예체능 그리고 북일고의 약간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이 8개 과목 중에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B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올 A만 갈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고 진천 같은 경우는 이거 국영수사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역사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랑 역사 중에 역사를 우선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알기로 외대부분은 역사랑 사회 선택, 2개 중에 하나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일단 주요 과목은 다 들어가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3개월 전에 나와요. 그죠?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과목 다 챙기셔야 되는 거 맞아요. 알겠죠? 내신 잘 챙기시고. 됐지?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비평준화 일반고는 내신 커트라인이 199점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199 밑으로는 못 가. 다 떨어져. 알겠지? 가내신. 199점만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조금 인기 있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199점이에요. 내신. 근데 가내신 어떻게 나요? 가내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평준화 일반고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근방에 학교를 못 갑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떨어지면은 이근방에 학교 못 가요. 그럼 뭐 하시냐면 재수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고등학교를 모든 입시 재수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평준화 일반고에서 어떤 노력을 가하냐면 서류를 먼저 받아. 철저하게 면접 없고 서류만 합 불합을 가르거든. 근데 이 비평준화 일반고는 서류가 떨어지면 얘가 그 지역의 학교를 못 가니까 미리 반려를 시킵니다. 전화가 와요. 이거 집어 넣어봤자 떨어집니다. 서류 회수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너네 보통 이제 일반고 지망 쓸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쓰실 건데 비평준화 일반고 지원하는 경우는 1지망에 무조건 그 학교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못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막고자 이 학교에서 전화를 미리 주는 거예요.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외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 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특수성이 있어. 이 외고 같은 경우는 무슨 특수성이 있냐면 내가 약간 진학하고 싶은 어떤 대학의 그 계열이 자연계라면 외고를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일단은 알겠지? 약간 너무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너네 고교학점제잖아. 이 외고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랑 영어 합쳐서 68학점을 약간 의무적으로 듣게끔 되어 있어. 커리큘럼 세팅이. 그럼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의무로 68학점이 박혀있다는 거는 다른 거를 수강할 수 그만큼 다른 걸 수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약해져? 수학, 과학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생각하는데 외고를 진학한다? 멍청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외고의 특징은 뭐냐면 외고 국제고 포함입니다. 알겠죠? 이 외고의 특징은 내가 만약에 진학해야 될 과가 약간 언어적인 영역이다. 국문과 이런데 그러면 거기에 그 언어적인 과에 대한 베네핏은 확실하게 있어요. 어떤 베네핏이냐면 내가 원래 가야 일반고를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를 조금 더 갈 수 있게 해주는 메리트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 국문과를 갈 수 있어. 그러면 중경외시니까 경희대보다는 중앙대가 한 단계 더 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외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한 단계 업해서 중앙대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의 베네핏 말고는 장점이 없습니다. 외고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저는 이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니?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지? 외고 진학은 그냥 접으세요. 알겠죠? 여기 갈 바에는
그냥 일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쪽은 비추천. 뭐 중간에 꿈이 바뀌면 뭐 가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약간 이 부분 여학생들은 요걸 누리셔야 될 것 같고 남학생들은 이렇게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 근데 자사고는 A, B만 봐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올 A가 나와요. 일단 주요 과목은 다 올 A가 나와요. A 말고 안에 점수는 상관이 있나요? 점수 상관없어요. 그냥 A만 그 점수로 유불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이어서 A냐, 90점이어서 A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A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거는 아직 미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미점이에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크다고 했잖아. 안 볼 확률이 크다고 하지.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요 네 학교가 조금 주력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많긴 해. 뭐 동산고도 있고 민사고도 있는데 민사고는 근데 민사고는 너무 문화적인 영향이 되게 큰 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서 영어만 써야 되고 한복 입어야 돼. 네. 한복을 입고 영어를 쓰려. 그냥 그런 건 제외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이런 데다. 하나고에서 사람들 말고 네. 그다음에 여기 흥덕중 다니는 사람들 있니? 용인 사람들. 귀전 학교 아니에요? 어우. 무서운데. 쓰세요. 알겠죠? 부럽다. 지역 전형 쓰세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형에 따라 전국 단위 지원이 있고 지역 전형이 있는데 지역 전형 같은 경우는 용인시를 살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경쟁률이 적지. 그러니까 이제 이 광교 쪽 사시는 분들은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더 치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저 학교를 다니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용인 지역을 살아야 돼요. 와우. 용인 살지. 네. 와우. 지금 근데 전형에 따라서 좀 달라요. 경쟁률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근데 어느 정도 텀 두고 이사 가야 되죠? 1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안 돼. 6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럼 이게 그렇긴 한데 3년인가 6년인가 왜 그런 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단 이 상상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들어갑니다. 오 상상고는. 맞아. 이거는 이제 이 지역 특성인데요. 이 상상고가 전주에 있어. 근데 이게 전주에 있는데 전주 그 내신 산출이 너무 느려가지고 12월 초에 3학년 2학기 내신 산출이 안 나와. 그래서 3학년 1학기만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외대부고인데. 응? 외대부고인데. 외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얘 빼곤 다 들어가요.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학교는 이 정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고 있잖아요. 하나대랑 상 아니어도 아니야. 다 못 들어가. 하나대랑 상. 삼성고도 마찬가지. 삼성 그 임직원 아니면 안 뽑습니다. 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뽑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 그게 뭐예요? 한화 삼성고라고 그 임직원이 삼성을 다니는 그 분들의 이제 자제들만 갈 수 있는데 저 갔었어요. 그런데요. 알겠지? 그런데 제외하시고 한일 거래요. 내신 잘 챙기세요. 알겠죠? 혹시 모릅니다. 남자애들은 특히나 이 외대부고 상상고에 대한 준비 압박 때문에 국일고로 전향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전향했는데 왜 안 되냐면 보통 은미치 때문에 안 됩니다. 남자애들. 알겠지? 내신 잘 안 챙겨가지고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남학생들한테 인기 드문 학교예요. 알겠죠? 인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외대부고 66명, 서울대 36명, 상상고 독일 16명, 진천 15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작년 근데 외대부고는 하나 학년에 몇 명 정도 있어요? 300명 정도 그러면 많이 보낸 거네? 많이 보낸 거죠. 전국 1위에요. 5분의 1? 20% 아니에요? 와,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대부고 입시에 다들 안 다니는 거죠. 상상고는 한 학년은 몇 명? 비슷비슷해 다. 200명, 300명 안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신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지? 2학년 1학기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죠? 이건 지났으니까 이거 너네 잘 받았어? 네. 엄청 잘 받았어요. 이란 말이요? 잘 받았죠? 채우기 싫어요. 걱정스러운 건 모르겠네. 자, 요거 4개 잘 챙기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지금부터 요거 딱 잘 챙기셔야 되니까 내신 관리하시고, 알겠지? 특히 남학생들 수행평가. 진짜 답답합니다. 알겠죠? 점수 퍼주겠다는 건데 수행평가 막 깎이고. 근데 신고 진짜 어려워요. 그러지 마, 알겠지? 진짜 어려운데. 수행평가라는 제도는 공교육에서 점수를 퍼주겠다고 하는 제도. 진짜 어려운데. 절대로 외우기만 하면 깎이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려워. 이 시험이 나을 것 같아. 안 알려줘. 공부해, 알겠지? 자, 이런 느낌이니까 열심히 내신 챙기시고 시험 대비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 됐지? 그래서 조금 빠듯합니다. 프라이드가 4월 달쯤에는 그래도 끝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일단 프라이드는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미적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점차 비율을 줄일 거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진도를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나가면서 시험 대비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한 2주, 3주 남았을 때는 2-1에만 조금 집중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이렇게 진행할게요. 오답 진행이 될까요? 21번부터 좀 진행합시다. 아니 근데 그럼 그건 안 오는 거예요? 응? 그 홀딩 같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뭐 어디서 와요? 시험 기간 때 와요. 네.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시험 끝난 당일에 오냐고 물어보는 거. 토요일 26일날 와요. 26일 무슨 날인데? 토요일인데. 아 잠깐만요. 제가 다른 30일날. 무슨 날인데요? 그게 무슨 날인데?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그런 거 없어. 다 나오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라고. 시험이 끝나는 날이니까 안 와도 된다 이거? 아니 시험이 다 어. 본 상태에서 내일 영어가 있어. 그거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거 뭐지? 다른 학원 직전 대비랑 그냥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 공부하실 거면 공부하세요. 굳이 나올 필요 있나? 됐지? 네. 원래 이거 다른 학원이랑 그거 이제 그 직전 대비 있는 날이 있잖아. 그걸 그냥 맞바꾸는 거야. 그런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수학 시험 끝났는데 뭐 시험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면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울지 마시고 얘기만 해주세요. 저희도 그러면 시험 직전 대비 있어요? 있어. 근데 뭐 수학이 직전 대비가 필요 있나? 직전에 뭘 대비하세요? 공식 암기. 직전에 대비할 것 같으면 그냥 시험 대비가 안 된 거지. 맞지? 대화랑 이 좋은 나도 해줄 거야, 알겠지? 해줄게. 이차원에서 보고 싶어. 지금 신동수 앞에서 아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간다. 그래프 잘 그리셨죠? 이거 그래프 이제 4가지로 나눠야 돼. x 2, 3. 2일 때랑 4일 때는 약간 좀 빼자. 등호 빼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그 약간 추계 느낌으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y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와요. x가 2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 맞죠? 이 네 부분 나눠서 그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2에서 나눠질 거고, 맞지? 그 다음에 y축, x축 기준으로 나눠질 거야. 그래프 잘 그리셨죠? 어떻게 그려지던? 다 어차피 직선이야. 1차니까. 그래서 이쪽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양수인 경우는 y에 대해서 넘기시고요. 얘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넘어가죠. 플러스 6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영역에다가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6 영역에다가. 그럼 어디겠어? 여기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y축이 여기가 2니까요. y축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왼쪽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y절편이 6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느 부분만? 이 부분만 그려질 거란 뜻이야.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x가 2일 때는 여기가 얼마겠어요? 4겠죠. 여기가 4일 겁니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일 거예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려보시면은 그림이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나온 거 맞죠? 다이아몬드. 마름모처럼 나온 거 맞죠? 그치? 이런 느낌. 됐어,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커지면서 이제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어차피 교점 개수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접하는 부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교점이 0개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교점이 딱 2개가 돼?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접할 때부터가 일단 시작이죠. 이런 느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표현 중에 이게 A1이야.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고 하면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보다 이 접하는 상황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 교점이 4개입니다. 여기서 2개, 이쪽에서 2개. 그러다가 여기 딱 지날 때요. 그죠? 요 상황일 때. 요 상황일 때. 요 상황일 때가 교점이 3개예요. 다시 줄어들죠? 자, 요게 A2인 상황이에요. 됐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교점이 처음에 0개였다가 갑자기 몇 개가 돼? 2개. 2개로 갔다가 2개보다 접했을 때보다 살짝 커지면 몇 개로 올라가요? 4개. 4개로 올라가죠. 이렇게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다가 여기를 지날 때 몇 개로 떨어집니까? 3개로 떨어져요. 지금 여기까지 확인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보다도 더 커지면 여기서 교점이 안 생기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이렇게 생기겠죠? 네. 다시 몇 개로 떨어집니까? 2개. 그렇죠. 2개로 떨어지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2개가 유지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을 봐야 되냐면 이 직선과 접할 때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직선. 여기 중심에서 수선 딱 내렸을 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가 접점이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갈 때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편도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됐어요? 여기 접점. 됐지? 이 상황일 때는 지금 접점이 몇 개지? 하나, 둘, 여기서 셋, 여기서 넷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접할 때 당시에는 몇 개입니까? 4개. 4개.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면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접하는 순간보다도 살짝 더 커지면 어떻게 돼?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 맞죠? 6개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칸 더 올라가서 뭐 요 정도 한번 찍어볼게. 여기 6개가 일정 기간 동안 짧게 딱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봐야 될까? 여기 지날 때, 그죠? 맞아요? 여기 지날 때, 이 순간일 때가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게 뭐야? 이 순간일 때 하나, 둘, 셋, 4개로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다시 4개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 더 커지면 여기만 걸리는 거 맞죠?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자마자 2개로 가다가 여기 딱 이때 몇 개? 가다가 그렇지. 저 순간에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몇 개? 0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이니까 여기가 A1일 것이고 여기가 A2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A3이겠지? 여기가 A4. 여기가 A5. 그럼 일단 N값이 얼마니? 5개. 무전속점 5개 나오죠. 일단 N은 5로 일단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관심이 있는 건 어느 순간이지? 3연속 할 때. 3일 때요. A3. A3일 때니까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럼 세 번째 불연속점이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커지다가 세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빨간색이 얘가 지금 세 번째다. 그죠? 요거. 이해되죠? 저거일 때 반지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식에서는 자, 저 A3 값이 반지름의 역할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찾을까? 1대 1대 2. 그죠? 여기가 2니까 여기 6이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요거 4죠. 맞죠?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반지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지. 맞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여기 몇으로 가면 돼? 아니죠. 여기 6 맞죠? 이건 뭘로 가야 돼? 1대 루트 2잖아. 그죠? 네. 3루트 2입니다. 길이가 여기가 반지름. 따라서 A3은 3루트 2로 반지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됐지? 아니면 이거 직선식 세워가지고 원점 거리 땡겨. 알겠지? 그렇게 구해도 관계없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울기가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비율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이름을 못하는 기울기가 1이잖아, 얘가 기울기가 1이지. 45도지. 얘랑 수직이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기울기가 1일 거잖아. 그치? 여기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값은 다 나왔고요. 계산만 해주면 돼요. 제곱해서 더해달라는 거죠. 따라서 25 더하기 얼마입니까? 18.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해드릴게. 자, 넘깁시다. 너무 발음이 진짜 좋아. 놀랬다. 일부러 그런 거 같았어. 진짜 많이 나와. 22번.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되는 대로 도함수까지 하고 싶어요. 도함수. 하고 싶은데 되는 대로라고 했어.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 fx가 어떻게 생겼죠 지금? 일단 fx 그려볼게. 끊어졌어요. 자, 지금 fx 그림 정확하게. 마이너스 1부터 자, 여기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빵꾸가 났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함수값은 여기 찍혀 있죠. 나머지 다 빵꾸예요 여기. 그다음에 자,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인데 자, 여기 위쪽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그죠? 네. 자, 이게 현재 fx 맞지? 네. 오케이. 자, fx 맞고 우리가 사실 문제 풀 때 필요한 식은 뭐냐면 밑에서 gx가 나와 있죠. 자, gx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fx가 0 이상이면 EFX가 될 거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그렇죠. 0이 될 겁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는 기준은 자, fx가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0 함수로 갈 거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fx 자체가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0이 이렇게 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일 거고 그 다음에 hx는 약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많이 해보셨죠? 네. 일단은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인데 이 함수 특징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 함수 특징이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볼래?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무슨 함수지? 똑같이 나오죠? 무함수입니다. 무함수. 그래서 y축 대칭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 생긴 모양이 y축 대칭 모양이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갈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gx부터 그려볼게. gx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생각할 때는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됐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깔려야 돼? 빨간색으로 가자. 0보다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냥 0 함수 해주세요. 그러니까 0인 거죠. 쭉 0인 거. 이런 거.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돼서 7. 그 다음에 fx가 0 이상인 부분은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몇 배씩 해주면 돼? 2배씩 해주면 돼. 그러면 이 직선은 2배가 돼서 원점 시작해서 여기가 2분의 1 찍혔던 건데 2배 하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1로 1을 찍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이 함수값도 2배가 돼서 어디 찍혀? 그렇지. 이렇게 찍힐 거야.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됐죠. 괜찮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내리면 여기 1이야. 됐어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이니까 첫 가지구나. 됐죠? 자, 이거 지금 현재 그린 게 무슨 함수지? GX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 때 그래프 보이니까 쉽겠죠? 예.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자, 저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필요한 게 fx랑 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잘 봐. 그냥 이제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fx 같은 경우는 얘 기준으로 fx 왼쪽이 이게 지금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됐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2분의 1x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재 fx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에다가 식에 x 대신에 뭘 넣었다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여러분들. y축 대칭이니까 요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른쪽에서는 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죠? x 빼기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y축 대칭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얘 2분의 1x였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x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대칭돼도 어차피 여기 똑같이 찍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1을 시키는 거예요. 됐지? 자, 가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y절편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찍힐 것 같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1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가파르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지? 어떻게 그려준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얼마일까?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낼 때까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빼기 1이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겠어? 함수값이. 자,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 찍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두 개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어차피 대칭이에요. 어차피 얘가 대칭돼서 찍혀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찍혔던 애가 대칭돼서 이렇게 찍혀야지 맞는 거야. 됐지?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이 0에 대한 함수값은 어디를 찍어줘야 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을 찍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이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찍히고요. 여기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린 게 현재 hx. 자, 그럼 보기 볼게요. 보기에 자 기억부터 확인. 자, gx는 0에서의 극한이 자 좌극한, 우극한 0으로 수렴입니다. 됐죠? 기억 참. 자, 니은 절대값 함수 물어봤어요. hx는 얘인데요. 이거에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접어서 올려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접어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1로 좁혀져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약간 W처럼 그려지겠네요. 맞죠? 연속함수네, 그지? 자, 따라서 절대값 hx는 0에서 연속이다. 0 연속 맞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죠? 자, 니은도 참. 자, 디귿 확인할게. 디귿은 gx랑 지금 누구랑 곱해달라? 절대값 hx를 곱한 곱함수에 대한 연속성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자, 0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누가 불연속이고 누가 연속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했어. 근데 일단 hx 자체는 연속이고 절대값도 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연속인 상황이야. 0에서. 근데 gx는 지금 어디서? 0에서 불연속인 상황이죠. 보자마자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0에서 0을 지나가야지만 연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구극한, 좌극한, 체크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안 되는 게 보여요. 오케이? 두 개의 함수값을 곱하는 건, 두 개의 극한값을 곱하는 건데 g는 g 현재 예죠? 여기 있죠? g는 여기 우극한이 지금 얼마야? 이게 gx지. 이게 0의 우극한. 자, 여기 함수값까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이고 이건 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 절대함수 주황색깔 볼게요. 0 갈 때 111이죠? 뭐가 다를까? 극한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서 연속이 안 되는 거야. 네. 이해되지? 따라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딱 떨어집니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좀 쉽지 않았나? 네? 자, 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25번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되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돼? fx입니다, 현재. 자, fx고 정확하게 좌표 따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는 6이에요. 12, 18이에요. 18. 네. 됐죠? 여기까지? 28이에요. 자, 여기 자,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이 마이너스랑 18이 중요해. 이게 현재 fx인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현재 fx 곱하기 또 곱함수의 연속성이죠? f의 x 마이너스. 자, 그럼 일단 판단. 네. A로 갈 때 x가 A에서 뭐가 되게 하고 싶다? 연속을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A에서 이미 연속인 것과 이미 불연속인 걸 찾으셔야 되는데 봐봐. 얘 같은 경우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x가 A로 갈 때 이 부분이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방향 자체가 1로 가던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현재 이 함수 자체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네. 그럼 끝났어. 이거 곱했을 때 A에서 연속 만들려면 얘가 누구를 근으로 가져야 돼? 0. A를 근으로 가져야 돼. A 이걸 만족하면 돼요. 끝이에요. 따라서
자, A는 마이너스 1하고 18밖에 없죠. 됐지? 네? 12 아니에요? 12. 18입니다. 8인데. 여기가 18이잖아요. 설마 그 계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됐죠? 답을 헐. 이해됩니까? 네. 자, 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난번에 했었죠. 곱함수인데 알파, 베타, 감마로 이미 불연속 함수가 이 값이 싹 다 다르다면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같은 결과값을 내고 싶으면 뭐밖에 없다. 0, 0, 0밖에 없다. 방금 이거 쓴 겁니다. 굉장히 곱함수에서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곱함수를 줄 때 뭐를 요즘에 준다 그랬지? 트렌드. 뭘 준 함수? 평행이동 준함수. 됐지? 이건 평행이동 준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A만큼 이동했을 때 연속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됐지? 네. 들어와. 문을 막고 있어. 아, 26번인데. 안돼. 얼른 사야 될 것 같아. 중단이다. 근데 6개나 살 수 있어요. 6개 못 사지. 6개나 돼요? 혹시 아니면 큰 거 하나 놓고 길 조절하는 거. 네가 사. 돈이 없는데. 26번 가겠습니다. 자, 불연속에 되는 걸 찾으세요. 함수 일단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주기함수죠. 네. 되게 특이한 게 이거 1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포인트가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시작해? 여기서 2차 함수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디까지 가요? 3. 3까지 가는 거죠. 3 뚫고 여긴 다시 1차 함수죠.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쭉 이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라고? 3.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4.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빵꾸가 났고 이렇게 와서 여기 1차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1차 반복. 괜찮을까? 자, 고려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00까지. 그렇죠. 0부터 우리는 정의역 상황을 100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f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fx인데 fx는 현재 어디서 불연속 나는 게 보여 지금? 4번 그렇죠. x는 일단 1, 4, 7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죠? 네. 이런 식의 점들에서 불연속입니다. 어디까지 불연속일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 네. 100, 8, 9, 100, 100, 100, 100까지가 딱 불연속점이고 이해되시죠? 일단 요거 판단하고 갈게요. 여기서 불연속이지. 자, 두 번째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fx랑 뭘 갖다 곱한다. FX 마이너스 f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k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불연속이 되는 x 개수. 자, 불연속되는 x의 개수가 자, ak라고 하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의 개수 ak 됐죠? 물어보는 건 a1, a2, a3입니다. 맞죠? 자,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건 k가 1일 때예요. 따로따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첫 번째 1번. 자, K가 1인 경우는 지금 뭘 따져야 되냐면 fx 곱하기 f의 x-1 불연속점 찾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칸 평행 이동한 건데 어디에서의 불연속점입니까 지금? 그냥 불연속점 맞죠? 이 구간 내에서 불연속점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두 개를 곱했어요. 근데 fx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이미. 맞지? 그래서 이제 이미 얘가 불연속인 건데 이 점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평행이동 한 칸 평행이동 됨으로써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한 칸. 맞지? 그럼 어디서 불연속 날까? 이 함수는 5, 8, 2, 5, 8, 8 들들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fx 자체가 1에서 불연속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칸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땡겨져서 1로 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얘는 x가 1일 때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방금 이거 쓴 거랑 똑같이 얘가 불연속인 점을 근으로 가짐으로써 0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그러해요.
얘가 1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x가 1일 때 0입니다. 값이. 그러니까 얘는 1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뭐에서 연속이 안 되냐면 이 불연속점이 한 칸 이동한 부분에서 연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2부터 안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5, 8, 땡땡땡 가서 3으로 나눈 나머지 2예요. 네. 얼마죠? 90? 9. 아니 8. 예. 됐지? 몇 개입니까? 30 플러스 2예요. 3 플러스 2. 3 곱하기 0 플러스 2죠. 네. 이거는 3 곱하기 33 아니 32. 32 플러스 0 2죠. 32 여기 개. 0부터 아니 32가 33개. 33개. 서른 세 개입니다. 제발 진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좋아. 자, 33개입니다. 됐죠? 네.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만 더 체크할게요. 2일 때, 3일 때 체크할게요. 두 번째는 K가 2일 때 체크합시다. 마찬가지로 fx 곱하기 f의 x-2인데 이거 이제 두 칸 이동한 거 맞죠? 그럼 369. 아니지. 그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3이 또 여기서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연속점이 두 칸을 이동하더라도 누구랑 만나? 이미 이 3, 얘랑 만나면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69에서는 다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자, 불연속점 찾을게요. 자, 어디서 불연속 날까? 4. 안 나온 거 4. 1. 아니지, 1에서 이미 불연속이잖아. 얘가 이 전에 함수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두 칸이잖아요. 이 두 칸이면 여기가 -2인데요. 네. 봐봐. 얘는 이 fx는 이미 1에서 불연속이지. 네. 그러면 얘가 1에서 연속을 만들고 싶으면 이 함수가 x가 1일 때 0이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f의 -1은 0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 만들어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해서 불연속 되는 거는 누가 메꿔줘? 얘네들이 메꿔주는 거야. 얘네. 이해되지? 그래서 1, 4, 7 이렇게 가겠죠. 몇 개지? 이게 원래 개수랑 똑같네요. 그죠? 몇 개입니까? 이거? 4개. 34개인 거예요. 왜냐면 100까지잖아. 여기 사람 있으구나. 3 곱하기 0 플러스 1입니다. 3 곱하기 33 플러스 1이에요. 0부터 33까지는 34개가 맞죠? 네. 따라서 34개. 괜찮아? 저 하고 있는 거? 이해 안 되면 이따 또 물어봐. 알겠지? 3번. 자,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야. 3번. 자, 이번에는 세 칸이 평행이동입니다. 세 칸 평행이동. 이렇게. 똑같아지는데요? 똑같아지죠? 네. 이것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말하지. 이것도 불연속점이 얘랑 똑같아요. 이건 거 같습니다. 이해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자, 따라서 몇 개? 34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남는 거. 몇 개지? 그래서 101개. 101개 다 더하면 저딱 100개 나와가지고 엄청 억울했어요. 101개. 됐죠 여기까지? 네. 네. 이거 난리가 났네. 전쟁 났어. 얘도 이건 아니지. 너무 돌아다니는 거 에어컨 타버릴까? 네. 아, 아니에요. 근데 에어컨이 지금 오늘 청소했는데 지금 좋아요. 지금 틀면 냄새나. 그냥 평생 된다 그러면. 지금 쓰면 머리가 아프고 아니 코가 아파. 그래서 근데 거기 항상 오늘은 일단 야 뒤에 그냥 문 열어놔. 그냥. 문 열어놓고 복잡. 좀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나가서 듣는 거 아니야? 야 오늘만 참아봐. 일단 주말부터는 에어컨 틀자. 알겠지? 28번 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이게 유리함수잖아요. 네. 그래프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빼기 4인 것 같네. 네. 이게 X예요. X하고 있어요. 아니 잘못 적었어? 6X요. 아, 그러면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될까? 아니. 네. 오, 좋아요. 맞지? 됐어? 네. 안쪽부터 그리겠습니다. 안쪽을 그린 다음에 절제값 씌운 다음에 네칸 밑으로 내려 이거잖아. 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거는 점근선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 점근선이 하나는 얘고요, 1, 6. 하나는 6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6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가 1이고
자 그럼 함수가 저거 양수니까 이렇게 생길 일상이다. 건데 얘가 지금 0,0 지나. 네. 원점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에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괜찮아? 네. 근데 이걸 일단 접어서 올리죠.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접혀져서 올라가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여기서 원점에서 접혀져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좋아요. 여기가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안 만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아남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걸 4칸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4칸 밑으로 내려달라는 말은 얘가 2가 된다는 것이야. 되지? 그 다음에 원래 0이었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야. 6이 됐습니까?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 4칸 내려간 거 맞죠? 여기서 보면 될 것 같네. 그렇지? 자 그럼 가보자. 처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 밑에서부터 올라와. 네. 교점 몇 개예요? 0개요. 0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한 개 딱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2개입니다. 이렇게. 2개 갈리다가 어디까지 2개입니까? 아니 2천. 2까지가 2개예요. 그래서 전까지가 2개고요. 2일 때는 몇 한 개? 개. 한 개. 여기서 걸리죠? 한 한 개. 개. 됐죠? 그래서 2일 때는 한 개. 2, 3일 때 됐지? 2개. 그래서 2, 3일 때는 다시 2개. 2개. 계속 2개. 아니 두 개죠. 올라가. 계속 2개 아니야? 계속 2개야. 계속 2개야. 어디? 선생님이 보셨어요? 두 개, 맞죠? 네. 자, 여기가 마사. 중요한 건 마사고 여기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네. 구연속점입니다. 아. 됐어 여기까지? 네. 자 문제 풀게. 결론은 뭐냐면 이 gx와 어떤 거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냐면 두 개 곱함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네가 그린 이 그림이 뭐냐면 fx 맞죠? 이게 fx야. 자 fx의 불연속점이 어디서 불연속이야? 4, 2.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 x는 마이너스 4와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너는 자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얘를 연속 만드셔야 돼요. G, 4, 그렇죠. g의 마이너스 4가 얼마고? 영. g의 2가 얼마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인수 두 개 나왔죠. 네. 자, 따라서 gx는 일단은 인수 두 개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도 gx의 형태가요 절대값 들어가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연립방 문제 풀게요. gx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값의 x-a 플러스 b인 건데 네. 맞지? 자, 두 점 갖다가 지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넣고 0, 2 넣고 0 요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마사 넣으면 어떻게 돼? 4A 플러스 얘인 건데 얘가 0이죠.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풀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자 2-a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 맞죠? B 이렇게 날라가요. 날라가고 얘를 푸는 것은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4-a가 자 2-a가 되는 것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건데 얘는 안 되고 이 때만 a 값이 존재합니다. 됐죠? 네. 이해했어요? 이거? 네. 애초에 얘랑 얘는 다르죠. 같은 a 마이너스 a 값에 대해서 얘는 2를 더했고 있는데 4를 뺀 거니까 애초에 달라. 알겠지? 네. 자 풀게요. 자 2a 값이 얼마니까? 2.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 a 값에 마이너스 1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 값이 얼마여야 하니까 0이어야 되니까. 자 a야 마이너스 1 갖다 넣으시면은 여기가 3되는 거 이해되죠?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도. 됐지? 야 너네 일어나. 앉아있지 마. 자 GAB 값 구할게요. GAB는 G3이지. 집어넣어. 3 플러스 1에 빼기 3 이거죠. 얼마입니까? 1. 1. 정답은 1이네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 답이 1이었어. 자 29번 갈게요. 그냥 마이너스 아 진짜 어려운 거 다 1이라고. 문제 정답 바꿔야 돼. 1 절대 안 나오고. 선생님 어떻게 먹어? 시험지 시험. 수능 문제는 어떻게 와가지고 자 29번 갈게요. 자 역함수 문제인데 fx 먼저 보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가 자 ax 플러스 b고요. 자 밑에 1차 밑에는 위에 1차 밑에 2차 함수 맞지?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x가 1 미만일 때 x가 1 이상 됐죠?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역함수의 교점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제 f랑 f 역함수랑 같다고 놨을 때 교점이 3개고 방정식의 근이 3개라는 거겠죠? 교점 3개에 그 교점의 x가 그 근이에요. 근을 갖다 줬죠? 뭐랑 뭐지? 아, 2 됐지. 개형 두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네. 1번 fx가 증가함수이면 자, 역함수와의 교점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자, 항상 어디 위에 있다? y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갖다 적어줄게. 됐죠? 관리 없습니다. 두 번째, 감소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감소함수이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데 점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교점. 따라서 감소함수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교점이 일단 첫 번째 1번 홀수게 나옵니다. 알겠지? 교점 무조건 홀수게 나와요. 두 번째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없을 수 있는 건 수학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죠? 그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프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 얘는 특이사항이 없어.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봐봐라. 그래프가 아우 씨. 자 이렇게 되겠지. yx가 이렇게 있으면 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면 네. 역함수 딱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교점은 항상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요? X는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가 1,1이었을 거고 여기가 2,2였을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얘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만약에 감소함수 형태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 그리자. 자, y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봐봐. 감소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감소함수예요. 동의되시죠? 대칭시켜봐. 어떻게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해되셨지? 네. 됐어? 그러니까 교점은 여기 있는 거 맞긴 한데 딴 데서 여기가 있어요. 아닌 부분도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관계야. 이 점과 이 점의 관계. 대칭이네. yx 대칭입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가 대칭 구조를 무조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 b면 여기는 b, a고 여기가 c, c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CC? 됐지?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에 반영을 하면 교점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당연히 이 부분이 1,1이 된다는 거를 갖다 생각하시면 돼. 네. 알겠지? 지금 현재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마이너스 2, 2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아마 안 될 거야. 그 왜 안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게. 자, 이 함수는 fx가 봐봐라. 여기가 조금 특징적이거든요. 여기 1보다 작을 때 1차 함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여기 1을 기준으로 왼쪽이라는 얘기인데 이해돼? 네. 왼쪽에 이 1차 함수면 이 a는 무조건 기울기가 1이어야 되죠? 이 직선 자체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맞아? 기울기가 1이어야 되고 b는 0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거 조건 봐봐. 뭐야 그냥 3만 나와 있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면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이어서 뭐 이제 여기가 a가 1이고 b가 0인 건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아?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됩니다. 이거 증가함수여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무슨 상관이야? 증가함수 1차가 있으니까. 1,1. 아니면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차 축을 모른다. y는 x 안 되는 이유 찾아야 돼. 1 fx가 지금 전체 연속인가?
그런 말은 없지. 있어요. 있어? 전체 연속 만드는 문제지. 네. 연속 2보 역함수를 받는다는데요. 이거 만드는 거지. 그렇죠. 1에서 일단 연속성 체크해 봅시다. 만족해야 되는 그 식을 알아야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 A 뿔 B는 첫 번째. 플러스 3. x는 1에서 연속 체크할게요. 잡은 거라. x는 1에서 연속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넣고 같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네. 첫 번째는 a 플러스 b 값이 10 플러스 3 나오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다 1,1은 다 어디 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1 넣으면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난다를 처리하는 거지? C가 많이. fx는 1,1 지난다. 자, 이걸 처리할게요. 그러면 c 플러스 3값이 얼마죠? 1이니까 c 값이 표출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아요? 네. c 값이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네. 왜요? 이게 마이너스 2면은 위로 블록이지. 맞아? 위로 블록이지. 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어디야?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이잖아. 그럼 1보다 왼쪽에 축박이 있고 위로 블록이면 이 오른쪽에서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감소죠. 맞아? 한 번 감소인 함수는 계속 감소해야지 1대1 대응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그 직선의 방향은 오른쪽 위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치? 첫 번째가 깨지네. 안 되지. 네. 이게 안 됩니다. 됐죠? 따라서 fx는 감소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f는 감수. 이게 확정이 되면서 T과정은 1로 흘러가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일단 C값은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속인 거 체크하셔야 돼요. C값이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엔 이게 얼마야? 요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이게 일단 1 나오죠? 됐어? 두 번째는 어떻게 풀면 될까? 교점 중에 요것도 교점 주잖아. 네.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2, 마이너스 2 넣어볼까? x가 1보다 이거 넣자.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갖다 집어 넣을게요. 대입하시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2 된다. 얘랑 열리. 오, A 뿔 B. 이게 열립하면 A는 1. a는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b는 얼마? 뭐가 3분의 6, 8, 4. 7.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계산할게요. 근데 좋아. 왜 마이너스 2만 이런 거 어? 마이너스 2만 여기 x가 1보다 작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2라고 네. 적으시고 마이너스 2,2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만 이해 못하는 거 아시지? 이거를 왜 이렇게 적었냐? 여기니까요. 여기가 2, 마이너스 1은 없지 임마. 여기 왼쪽인데. 야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반대니까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2야 그러면? 그렇네. 그럼 이상하잖아. 이가 마이너스 2보다 이가 마이너스 오른쪽이 더 큰 놈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2여야 되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연립방정식 푼 겁니다. 됐죠? AB 값 나왔고요. 야 정답 내자. 빨리. 야 9 곱하기 AB AB 2개 곱하면 얼마야?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4죠. 그 다음에 마사. 빼기 C야. C 얼마야? 플러스 2. 요거에 플러스 이. 나가고 정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됐지?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맞지? 30번 가겠습니다. 최근차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함수 추론하는 겁니다. 지금 fx. 자, gx를 다음 같이 정의한다. 자, gx. 자, 모양이 조금 못생겼어요.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모가 들어가 있나? fx. 그리고 이거 아니면 3이다. 이렇게 돼 있지. 네.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X가 여기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요.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원래 함수 같은 경우는 그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역 케이스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역 케이스 분류. 원래 우리가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었는데 정역을 저렇게 걸어버리니까 이런 조건을 갖다가 걸다 보니까 약간 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정의역 기준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보편적인 케이스 분류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원하는 거보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gx의 G3 마이너스 1. 이거 무슨 뜻일까? 현재 gx가 어디에서 3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3에서 연속이었으면 얘가 G3이 G3이 나왔어요.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지금 x는 3에서 불연속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일단 이해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3이라는 이 수치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3. x가 3인 거에 조금 관심이 있네요. 일단 시작하는 게. 물어보는 것도 극한이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3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3을 조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정의역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느 정의역 값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 x가 3일 때 체크하겠다는 건데, 근데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치? 자, 1번. f의 3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f 3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위의 함수를 따라가요? 밑에 함수를 따라가요? 위의 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g에다가 삼는 거는 이 위의 함수에다가 삼는 거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근데 얘는 조금 문제가 바로 보여. 문제가 생겨.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f3 값이 만약에 0이 되지 않으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gx는 위쪽 함수가 쓰입니까? 밑에 쪽 함수가 쓰입니까? 위에 쪽 함수가 쓰이는 거 맞죠? 네. 가정이 얘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그래서 하나하나 눌러서 적죠. 이거 f에 자 x 플러스 3에 자 fx 플러스 자 1 이렇게 되고요. 자 분모는 어떻게 들어가? fx. 그렇게 들어가지. 그런데 f가 무슨 함수라는 거에 주목해야 되냐면 f가 몇 차 함수? 3차. 그렇지. 자 f는 3차니까 f 자체가 연속 함수예요. 실수 전체에서. 네. 이해되지? 근데 연속 함수들끼리의 자, 평행 이동 곱하기 사칙 연산 나눗셈 이해되시죠? 네. 전체 무슨 함수? 그렇지. 전체가 연속이야. 이거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함수라는 거예요. 자 실수 자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 gx를 무슨 함수라고 본 거지? 연속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 3으로 갈 때 극한이 뭐로 수렴해야 돼? G3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문맥상.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순이죠. 틀렸네. 됐죠? 가정의 모순인 겁니다. 이건. 이게 가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지? 처음에 내가 F3이 0이 아니라고 했던 게 잘못된 거야. 그럼 결론을 뭐라고 내면 돼? 그렇죠. 따라서 F3이 0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가서 F3을 0으로 확정 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됐죠? 이해됐나 여기까지? 네. 네. 자 그러면 F3 값이 0이니까요. 자 시작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fx가 0인 케이스에서는 3이야. 이해되지? 그럼 G3이 얼마인 거예요? G3이 3인 거죠. 자 따라서 G3이 뭐야? G3이 3인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저 극한값이 도출이 돼요. 따라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자 이 극한값은 3-1이니까 뭐로 수렴? 2로 수렴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직접 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3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x가 3은 아니다. x가 오마이갓 주방수가 이러지. 괜찮죠? 자 가볼게요. 자 이걸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자 가보면 자 요 뜻 자체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gx 자리에 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3에 자 f에 x 플러스 1 이건 연속 함수라 그랬어요. 이거 알겠지? 자 fx 자 이게 지금 2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야. 됐나? 자 얘는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얘는 연속 함수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함수 값이랑 똑같을 거니까요. 따라서 f의 6이고요 앞에. 자 뒤쪽이 f3 플러스 1이야. 자 밑에는 뭐로 빠져? f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괜찮나? 잘못한 거 같아. 근데 영문. f3이 0인데 잠깐만. 또 F6이요 아니에요? 그러네. F3은 F2인데. 뭐야? 자 여기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이거 내려가지 마. 알겠지? 내려가는 거 아니고 자 콜파입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영이야. 자,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죠?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라 그랬어.
지금 우리가 다항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에서 이거를 그냥 0대 1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본질은 극한이야. 알겠지?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쪽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3으로 갈 때, 자, f의 x 플러스 3, 그리고 f의 x, 자, 플러스 1. 이 극한이 0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을 쓰셔야 돼. 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f 자체가 연속이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연속 함수죠? 자, 따라서 자, f6에 자, 바로 여시고 f3 플러스 1인데 f3이 얼마였지? 0이었지. 그래서 0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뭐가 0이다? f6도 0이다. 그러면 인수 2개 찾은 거죠. 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f 식세워서 갈게요. 결국 3차인데 3차는 그러면 1차 인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인데 3개 중에 2개 찾았으면 식세워서 가는 거야. 자, 따라서 fx를 뭐라고 세운다? x-3 최고 차이 맞아요? 네, 1. 그 다음에 x-6 6. x 플러스 k 뭐 이 정도 나오죠? 모르는 상관없어. 알겠지? 자, 요걸로 일단 이제 갈 거고요. 우리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의 극한이 2로 수렴한다를 마지막에 풀어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요걸 풀겠다는 거예요. 요거. 자, 따라서 대입합니다. 자, 3으로 가죠? f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x에 x-3에 x 플러스 3 플러스 k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쭉 열고 자, 요거 그대로 집어넣고 플러스 1입니다. x-3, x-6, x 플러스 k 집어넣고 플러스 1 닫고 자, 밑에는 어떻게 간다? x-3 약분되는 거 보인다. 그치? 자, 이렇게죠? 자, 3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약분 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날려요. 이렇게 날리고 더 이상 0으로 가는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보내는 거예요. 극한 보냅시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3 곱하기 6 플러스 K. K인데 이거 3 내면 요거 0 간다요? 오. 아, 1이네. 곱하기 1이야. 됐지? 네. 네. 그 다음에 마상.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K 나옵니다. 됐죠? 이게 몇으로 수렴? 2 들어가면 K 값 나와요. 됐지? 멋지다. 좀 날릴게요. 됐지? 그 다음에 이 플러스 K 값이 마이너스에 이 녀석이 이렇게 곱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분배 법칙. 마류 K. 이렇게. 여기네. 자, 아니지. 아니죠. 3K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K 값이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되는 거야. 알겠지? G 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네? 뭐가요? 종이를. 몰라 씨. 나 아니야. 자, 정답 낼게요. G5 값 찾는 겁니다. 와. 얘들아, G5는 지금 F5가 0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밑에야. 뒤에 아니에요. 뒤에야. 뒤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넣는 게 정답인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정답 어디다 낸다? 여기다 낸다. 자, G5는 여기다 정답 낼게요. 자, X 값에 5 넣는 거니까 F 몇 분의? 5분의 F5분의 F8. 마지막에서 발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5 플러스 가만을 쉬고. 5 플러스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아유. 자, 집어 넣어볼까요? 여기 5 넣으면 얼마야? 마 1. 아니, 2 마 아닌데. 많이인데? 많이 많이인데? 히. 계산 내가 하겠냐? 향이 믿을 수가 아니에요, 없어. 향이. 아, 이렇게죠? 네. 곱하기 1이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5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4. 3이요. 뭐잉? 왜 곱셈을 못하는데. 나도 저 정도까지 아는데. F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 1. 오케이. 너무 어렵다. 약네요. 이거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20. 왜 2땡이에요, 2땡. 이렇게 됐지? 20. 그냥 20. 아, 여기까지만 할게. 야, 근데 너는 231번 잘했냐? 걱정되네. 알았어요. 얘들아, 231번 체크해줄게. 이거는 체크해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 그 두 가지 상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관찰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 때 이 부분 신경 쓰지 않으면 틀려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관찰할 거냐면 너희들 일단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가우스 X 함수랑 2차 함수가 이제 만약에 합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가볍게 가우스의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이 부분이 뭐일 때 불연속이지?
정수일 때 불연속이라고 판단하면 이 문항은 틀려요. 왜?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정수가 된다고 저게가 불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죠?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걸 배우시면 이제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1번. 자, 첫 번째는 x 제곱하고 가우스를 갖다가 가우스 X제곱. 끊어버리시네. 자, 이거 두 개 합성할게요. 예. x 제곱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아래로 고르기죠. 네. 자, 관찰. 우리는 x가 0으로 갈 때 이게 연속인 이게 극한이 존재하는지부터 일단 판단, 연속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x가 0일 때 연속 판단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봐라. 이게 정수잖아. 그러면 이게 x가 0일 때 얘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불연속 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맞아요. 알겠죠? 자, 확인한다. 첫 번째 0 좌, 0 우, 0 확인한다. 첫 번째는 얘부터지. 아래로 블록이거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조금 크게 그려드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 아래로 블록인데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네. 0의 좌극한도, 0의 우극한도 0으로 가는데 둘 다 0 플러스로 가. 이해되죠? 방금 어느 포인트가 그 핵심이죠? 구극하는 꼭지점. 오케이.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0도 여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데리고 가지고 가면은 이거 가우스로 데리고 가봐. 0, 오케이. 연속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수가 된다고 불연속되는 건 아니에요. 2차 함수의 특징 때문이야. 어떤 특징이냐면 이 꼭지점 부분에서의 이 부분 특징 때문입니다. 이거 관찰하셔야 되고. 알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무조건 또 저 축에서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를 알면 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모르는 거죠. 이거. 열을 알면 하나를 자, 합성. 자, 이번에 그 모양 바꿔볼게요. 위로 마이너스 x제곱 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여기서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연속사 확인할게요. 일단 결론은 따라서 x는 여기서 연속이다. 이게 일단 결론이야. 네. 알겠지? 네. 두 번째는 이거 연속 결과는 이제 연속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0 좌, 0 우, 0 확인할 건데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자 0 좌, 0 좌 가는 거 맞죠? 근데 이 좌극한이 함수값이랑 달라요. 마이너스 네, 1이에요. 마1, 마1, 0 나오죠. 그죠? 이해될까? 얘는 같지 않아요? 됐지? 따라서 이 경우는 x는 야 무슨 공연 보러 왔어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됐지? 두 가지 정리해요. 알겠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면 불연속이 생길 수 있겠다. 어떤 상황이면 연속일 수 있겠다. 느낌이 빡 옵니다. 질문인데요. 예? 여기요? 저칸 가우스 저칸 자,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0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몇 동그라미까지 있어요? 별동별요? 300 동그라미 몇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안 돼요? 거기 문제 그려보면 이거 주기함수고 막 좌우 대칭이고 y축 대칭 X 그렇게 되죠.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2야. 그래프 그리면 그러면서 여기가 1, 여기가 2인데 2일 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2.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4 맞습니까? 반복적인 거 맞아요? 정의역은 어디까지만 따지면 된다. 0부터 6까지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 빗살무늬 톡이라고. 와, 기가 좋으시네. 어떻게 들었지? 여기가 3이 아니네.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4. 다시 이렇게 올 때 여기가 5, 여기가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지는 거 맞죠? 높이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 A. 됐지? 괜찮아? 네. 자, 그러면은 어떨 때냐면 잘 봐. 일단은 정수가 되는 포인트는 맞죠. 근데 의심점이지 그게 확정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부분하고 야 0 되는 부분하고 제로. 1 되는 부분하고 이. 여기 따져야 되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된다고? 일단 불연속 따지는 거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는 안 봐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연속으로 만들어진 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1번만 사실 보면 되는 거야. 어떤 상황? 이게 위로 굴러 느낌처럼 위로 솟아있는 상황이면은 저게 저기서 연속이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연속이 제물이 아니에요. 연속이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연속이 돼버립니다. 예. 연속이 돼버립니다.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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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 6개, 불 6개,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그다음 밑에서는 물. 여기, 연. 여기 연속이네? 연. 불연속 왜요? 위로 아니죠 아니죠 반대로 간다. 네. 조기가 인생이 좀 내가 불연속 세는 거야. 맞잖아. 여기는 연속. 조기가 아까 불연속이라 거기가 연속. 확실해. 오케이. 떨어지고 있어. 아니잖아요. 왜요? 불연속. 여기 연속. 아 이해도 잘한다. 좀 불안한데. 아 씨. 먼저 중간은요. 앞에서 떠드니까 씨. 불안한데. 네 개예요. 그렇죠. 다 연속입니다. 여기 불연속이 맞아요. 일반적인 점들은 다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6개. 여기 불연속 3개. 저 2번. 여기 방금 설명했죠. 여기 불연속. 위로 쏟으면 뒤로 솟으면 불연속이야. 아래로 퍼지면 중요한 건 방향이 같아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게 방향이 같아지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연속이죠. 얘는 연속이 됐잖아요. 1번이 연속. 얘는 불연속. 됐지? 여긴 당연히 불연속이지. 애초에 방향이 다르잖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마무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책까지 잘 해놔라. 알겠지? 이 문제. 지우지 마요. 아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그 41쪽은 오늘 과제로 나갈 거거든요. 알겠지? Today's over. 자, 그 다음에 미분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미분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개인 풀이로 진행할게요. 아, 진도 나갈 거야. 와. 그 질문 한 번만 받아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공통 질문. 공통 질문 안 돼요. 혹시 73 넘어요? 82. 야, 조용히 해라. 몇 번부터냐? 어디부터 설명해? 미분 가능성 설명 안 했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설명 안 했죠? 네? 맞아요? 네네. 그거 설명할게. 근데 잠깐 조금만 1분만요. 그 따로 없어요, 그 얘가 그거. 지난번에 줬잖아요. 아, 얘로 그거구나. 그 뒤야. 아 그거예요. 진짜. 아, 몇 줄이에요? 놀리지 마요. 쌤 프린트 몇 줄이에요? 11, 22. 됐어요. 됐어. 아리가또. 네. 자, 봐보다. 일단 봐. 집중해.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제 미분과 연속을 이제 융합할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fx가. 자, x는 지난번에는 자미분계수, 무미분계수 설명했니, 내가? 네. 근데 깊게 하지 않았어. 지금 하게 하지 않았어. 지금만 하고 이렇게 할 끝냈어요. 때,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아, 지금 같이 정리해줄게. 자,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1번.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일 때. 자, 필요 충분 나열 한번 해볼게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존재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먼저 평균 나오면 변화량. 미분 계수. 순간 변화. 정답 나올 때까지 안 하고. 연속을. 이분 계수. 정답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이 안 나올 때까지 안 할 거야.
미분 가능할 때 접선의 길.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극한값 뭐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를 리미트. 접선의 길. 미분 진분. 일부줄 안에 사람들이 안 평균 돼. 변화를 극한. 아니 평균 왜? 변화요. 다 있었는데? F 프라임이 와. 소리를 자르니까 안 돼. 존재. 이지야. 이게 미분강의 뜻이에요. 그치? 네. 다른 말.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정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른 말. 일단은 뭐 이 존재한다는 거를 수식적으로 정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미분계수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때 H f의 FH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A 괜찮으세요? 하세요. A 병약해. H. 이게 존재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첫 단원식으로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어떨 때 존재하죠? 극한은? 자극한다고. 그렇지. 자, 좌극한 먼저 갈게. 알겠지? 네. 이거를 제가 이런 표현을 조금 바꿔드립시다. 어차피 이거 존재성 같은 표현인 거 아시니까요. 표현 이렇게 바꿔도 되죠. x가 a로 갈 때. A 좌극한부터 갈게요. 좌극한 fx 마이너스 fa x 마이너스 이것도 평균 변화를 맞지? 네. 이게 존재하고 그다음 모두 존재해서 모두 칸도 존재를 해서 그들이 어떻다? 다야. 그들이 같다를 처리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자, 연속이. 우리는 무슨 말이야? 수업할게. 자, 우리는 이 왼쪽을 부르는 말이 좌미분계수. 됐지? 이게 우미분계수입니다. 됐죠?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좌미, 우미 저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A는 고정시키고 X를 당기는 거 맞지? 네.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얘부터 조금 따져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느낌만 조금 설명해 줄게. 이 좌미 우미가 하는 역할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함수를 내가 0에서 나눌 건데 fx를요. 자, 오른쪽은 x제곱, 왼쪽은 x세제곱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x가 0 이상인 거고 얘는 x가 0 미만이라고 하자. 근데 너네들 일단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조금 완만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지죠. 이게 네. x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너네 이거 안 그려봤지? 아니요. 그려봤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되지? 네. 근데 나는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거죠. 그러면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에 약간 기하적인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이거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이가 이가 너무 줄인 거 아닌가? 별다줄. 그것도 줄이면 쫄. 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제 소리 한번 들려도 돼? 네. 자 봐봐. 얘들아 잘 봐. 이거를 여기 이 A가 지금 0일 때지. 예. 0이라는 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거는 변하는 점들인데 좌극한을 보겠다는 건 이미 X가 A 0보다 작을 때야 클 때야. 그래서 왼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작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은 고정한 상태에서 이 점을 이렇게 가까이 보내면서 미분계수를 따지겠다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럼 왼쪽 함수의 접선 뭔지 아시죠? 접선. 네. 접선이 왼쪽에 그려질 거야. 네. 이렇게 오면 되니까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자. 네. 실제로 기울기 0 나옵니다.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자. 됐지? 이게 왼쪽 함수의 미분계수입니다. 좌미분계수예요. 저 직선의 기울기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뭐냐면 0보다 오른쪽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전히 0은 고정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봐요? 여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내는 거 맞지? 네. 그러면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그려져. 이해되지? 네. 그들이 공통접선 형태여야지만
아 이렇게. 자,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고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상황인데 x제곱의 0에서의 접선과 x세제곱에서의 0에서의 접선이 이게 공통접선의 역할을 해야지만 저 여기서 미분 가능해져요. 왜냐면 기울기가 같아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은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올 거라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말은 공통접선 형태가 존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공통접선의 뜻과 같아요. 그래서 공통접선의 약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봐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이게 달라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 불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대표적으로는 절대값 X함수고요. 거기 너네 프린트 기준으로 프린트 어디 갔어? 프린트 기준으로 그 절대값 X 들어가 있는 부분 찾아봐. 찾았어? 자, 0에서의 미분 가능성 볼 건데 22 있어요. 이거 예전 건데? 내가 할게. 자, 절대값 X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긴 모양이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갈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우미분계수 얼마야? 바로 안 보이면 답이 없어. 알겠지? 1 접선 기울기 1 우미분계수 1이죠? 우미 1입니다. 네. 좌미 얼마예요? 마이. 다르죠? 5 y이죠? 다릅니다.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아.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달라서. 좌미계, 우미계가 달라서. 이해됐어? 네. 우리는 이 점을 뾰족점이라고 부릅니다. 뾰족점. 됐죠? 그럼 뾰족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뾰족점이 있었다라고 해봐. 네가 여기다가 받치기를 해.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엄청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엄청 아프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약간 이런 언덕이 있어. 네가 여기다 받치기를 해. 좀 아픈 거. 그러면 엄청 아플까요? 그냥 아플까요? 그냥 아프죠. 그냥 아프면 미분 가능이야. 피 나면 대학자 안 나와. 엄청 아파요. 피 나면 안 돼. 자, 보세요. 이 점을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요. 알겠지? 이 뾰족점 고정. 가까이 붙이면서 미분계수. 가까이 붙이면서 미분계수. 이런 느낌. 빨간색이 좌미계. 빨간색이 좌미계. 이거의 접선 기울기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점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당겨. 이렇게. 쓱쓱쓱 하죠? 우미계. 이해되지? 이게 달라지는 지점이 반드시 어디에선 그렇게 생긴다. 뾰족한 그렇죠. 뾰족점. 다른 말로 첨점입니다. 됐죠? 첨점. 그렇지? 첨점. 첨자가 뾰족 첨자야. 받을 때. 됐죠?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는 100% 미분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왜 가능해요? 접선 존재하잖아요. 부드러워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잖아. 여기. 부드럽죠? 수학적 용어로는 스무스라고 표현해요. 스무스. 샌드위치.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매끄러운 함수. 스무스한 매끄러운 함수는 샌드위치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매야. 근데 실제로 있는 영어예요. 샌드위치 무한가 미분 가능하다고요? 조용히. 네? 조용히. 수업은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네. 알겠지? 스무스 함수라는 막 다 용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스무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뾰족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불가능하다. 자,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점은 고등교과 과정 내에서는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첫 번째가 첨점이야. 첨점에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소개할게요. 이게 1번이었고. 자, 두 번째는 상황을 이렇게 가져갑시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오케이? 괜찮아? 자, 직관적으로 판단 잘 봐. 우미분계수부터 볼게요. 여기 점 고정. 여기서 당기는 거야. 우미계. 이해됐어? 우미.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 점 고정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당기는 거다.
자, 이 점이 이 점으로 달라붙어 안 붙어? 붙어요. 절대로 안 붙지? 가까이 가는 거니까. 아. 이해됐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발사. 무한대 발사. 아. 됐지? 그러니까 왼쪽 좌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미계만 존재해서는 안 되죠. 좌미 존재하고 우미 존재해서 같아야지 미분 가능이지. 이해됐어? 이 경우는 우미계는 존재하는데 좌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어차피 좌미계 계산해봤자 발산할 거야. 무한대 발사. 됐죠? 요런 직관성 조금 챙기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불연속점입니다. 1번은 참점이고요. 두 번째는 불연속점이에요. 불연속점에서는 항상 미분 불가능해요.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종류가 두 개다. 첫 번째, 첨점. 오씨 놀랬어. 첫 번째 첨점. 두 번째 불연속점. 이해됐지? 방금 살짝 올라올리는. 진짜 나락갈 뻔했습니다. 됐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써놨을 거야. 미분 불가능인 점은 뭐만 생각하면 충분하다. 어떤 점과 어떤 점? 불연속점과 첨점만 생각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소개. 자,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자, fx가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자, 이게 가정이에요. 오케이? 가능이면 자,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거다. 라고 주장했지. 자, 그러면 이제 증명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증명 갖다 하는 겁니다. 정의 사용하세요. 미분 무슨 뜻이죠? 뭐가 존재한다?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접선 기울기는 좀 나중 얘기야. 지금은 정의에 집중하세요. 네. 기하적 어떤 직관적인 정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걸 식으로 조금 받아들이세요.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어디에서? A. 자, 그럼 다시 불러봐. 뭐의 존재성? 오케이. 입에 자꾸 붙이세요. F 프라임. 오케이. 정의 사용합니다. 정의 외우셨죠? 외우셔야 돼.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X 사용합시다. X가 A로 갈 때. A로 갈 때. X 마이너스 X A. X 마이너스 됐어? 네. 방금 그 육룡소리 났네요. 잘 봐. 자, 꼴파악 해봐.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존재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얘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위에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 이번에 무슨 소리나? 됐어? 네. 자, 이거 끌고 올게.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한다. 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알겠지? 네. 자, 이게 0으로 수렴이면 잘 봐봐. x가 a로 갈 때 얘는 함수값이니까 이미 수렴해 있는 상황이고요. 상수. 얘가 발산하면 0으로 수렴 가능?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어디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얘가 무조건 FA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지으세요.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한다?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다?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뭐가 확정된 거죠?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뭐야 거기서? X는 그렇지. 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우 씨. 이게 신기하다. 쓰신다. 연속이다. 써있어요 거기? 그리고요. 자, 암기하십시오. 이 명제 암기하십시오. 됐죠? 미분 가능이면 뭐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됐지? 자, 저좀 찍어주세요. 자, 대우 명제. 아 뭐야? 자, 대우 명제 취하겠습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됐지? fx가 뭐가 아니면 연속이 아니면 연속 아니면 연속이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 fx는 x는 a에서 이분 불가. 이해되시죠? 네. fx는 x는 a에서 불국이 아니야. 알겠지? 미국 불국이다. 뭐 했어? 미국 불고기. 됐죠? 여기까지? 네. 자,
대우명제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무슨 점, 무슨 점. 첨점이랑 뾰족점은 뭐야? 첨점 같은 거예요. 알겠죠? 매끄러운 점. 자,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제 외우세요. 미분 가능이면 뭐다? 한 점 미분 가능이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우 명제까지. 왜 불연속점이 미분 불가능인 것인가? 대우 명제 때문에. 알겠지? 여기까지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흐름 알겠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죠? 이거 직관성 없으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됐지? 잠깐만 필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 밥 먹고 와서는 그거 다항식 계산 시험 봅시다. 벌써요? 예. 2학년이랑 비교. 2학년이죠. 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안 한 거 같지. 선생님, 네. 저희 그 2학년 1학기 시험 다항식 계산보도 나온 게 더 있어요. 두 개 더 남았죠? 부등식 어려워. 쌤 저희 학교에서 그거 안 나오는데요. 그 소금물. 나중에 얘기하세요. 진짜로? 소금물은 원래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소금물 내는 학교는 소송 걸거든요. 알겠죠? 무섭다. 소금물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나오나?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혹시나해서 주의사항 하나 갈게요. 거기 너네 교재는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주의. 제가 이거 첨점 설명할 때 이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니까 애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면 다 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위에 2차. 그래서 관례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x 곱하기 절대값 x 이렇게 가볼게. 얘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x 0 이상이랑 x 0 미만으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0 이상일 때는 x 제곱일 거고요. 자, 이 함수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x 제곱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 x 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똑같진 않지. 기억이 안 나요. 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됐어? 더 y축에 달라붙겠지. 어찌됐건 일단 이렇게 되는데 자, 우미분계수 얼마? 0 나옵니다. 알겠죠? 좌미계도 0.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 좌미계, 우미계가 똑같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 들어간다고 해서 또 이게 미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책 교재 안에,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넣어놨어, 이그샘플로. 내 건 어디 간 거야? 누가 훔쳐갔어. 저희는 아니에요, 선생님. 놀고 다닌다. 여기서 아니야. 아니, 뒤에서. 저기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끝? 됐지? 네. 고함수 넘어가도 돼? 고함수까지 설명하고 싶어. 예. 그 교재 250번 봐봐. 빨리 해보자. 첫 번째. 그래프 보이지? 네. 야, 불연속점 몇 개? 2개. 어디랑 어디? 영광이. 자, 미분 불가능 몇 개? 하나, 둘, 셋. 3개. 첨점 어디? 마일. 오케이. 재밌어? 네. 이거 괜찮아요. 선생님, 그거는요, 매함이에요. 암? 매함. 매함인가? 매끄러운 함수. 아니, 선생님, 이거보다 매함은. 스뻥이야, 스뻥. 이거예요. 스펑션. 네, 매함이래. 아, 나도 알아. 왜 여기가 없어? 너네도 이제 그 n급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n급 함수는 뭐냐면 n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n급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한다는 용어부터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설명 안 한 거거든요. 함수를 미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 설명 안 했어. 그게 도함수거든요. 오. 멋지다, 멋져. 네, 좀. 어? 이거 프린트가 없어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준비 딱. 쉬워요. 있으면 좋잖아요. 프린트 앞으로 계속 그냥 줘? 네. 이게 좋아? 네. 필기를. 일단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도함수 쉬운데 공식 같은 거야. 이건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돼서 미분법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도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은 다항함수 미분법이에요. 이거 지금 다항함수 미분법은 미분법 공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약간 곱셈 공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도 곱함수 fx 곱하기 gx 같은 이 곱한 함수를 미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미적분 2에서 배워요. 뭐 예를 들어서 목세 미분법, 분수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목세 미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다 미적분 2. 그 다음에 미분법 공식도 다항함수 미분법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 로그함수 미분법 공식도 있어요. 그건 싹 다 미적분 2네요. 그러니까 미적분 1과 미적분 2의 차이는 완전히 틀은 다 똑같아. 와. 알겠지? 완전히 틀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다루는 함수의 재료가 달라요. 다항함수 쪽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미적분 1. 그 외에 함수들을 초월 함수라고 부릅니다. 초월? 초월 함수. 아주 특별한 개념이 초월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로그 함수 뭐라고? 예전에 배웠대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걸 다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가 아닌 것들은 다 초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고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걸 잘 해놔야지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고생 안 하세요. 그리고 미적분 2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적분 1을 발로 공부해서 어려운 거야. 알겠지? 5개념 정말 많이 갖고 진입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 뭐 연구 내용을 확인할 때도 분자가 0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랬어.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이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차이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일단 느낌으로 먼저 팍 오셔야 되고 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짓은 무조건 반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느낌이 거짓 같아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느낌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 바로 들어갈게요. 별다른 건 아니야. 도함수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미분계수로부터 일단 파생된 것인데 일단 그 답답함을 조금 느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정의 자체가 답답해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정의를 극한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계산을 해봤듯이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냐를 구할 때 이 a 값이 변수라는 거 이해되나? 네. 이게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2트 3일 수도 있고 땡땡땡 이런 것들이 변수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수가 바뀔 때마다 뭘 갖다가 계산해야 돼? 이 극한을 일일이 하나하나 또 계산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난번에 해보셨죠? 힘들어.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일 때 f 프라임의 3은 얼마야? 이거를 이 정의를 사용해서 일일이 다 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해되시지? 네.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냥 결론이 뭐야? 이거 귀찮다. 미분계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정의를 사용해서 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다. 그래서 귀찮아! 이렇게 화를 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따라해봐. 귀찮아! 귀찮아! 다 귀찮아! 다 귀찮아! 포기하고 싶어!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알겠지? 포기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일단 시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뒷거리를 하게 되냐면요. 이걸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어차피 변수면 여기다 그냥 x라고 처리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인이야. 그러면 여기가 그냥 다 x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기껏해야 무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이 f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다항 함수로 제한이 된다는 거는 이미 다항 함수의 모양은 박혀져 있다는 거잖아. 모양 자체가 결정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자, 다항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x의 n제곱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네.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 거기 첫 번째 적혀 있는 거는 그 f 프라임에 x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a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를 변수 처리해서 x라고 처리한 거예요. 정의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똑같지. a 대신에 x로 들어간 건데 똑같습니다. 모양 알겠죠? 모양 똑같아.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변화율이라는 게 중요해. 그렇지. 이게 평균 변화율 모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거기 위에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가볍게 가죠. 어차피 10분 뒤에 밥 먹으니까 가볍게 이거 얘기 좀 할게. 표현 방법이
그 F 프라임의 X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냐면 fx가 y니까요, 그죠? 여기에 프라임을 붙이는 거랑 y에 프라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기호가 굉장히 생소한 기호가 나와. 자, 읽을 때는 자 프린트에 다 써놨습니다. 읽을 때는 제발 dy dx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을 때는 dy dx라고 있습니다. dx분의 dy 아니에요, 알겠죠? 너무 이상해요. 일단 첫 번째 분수 아닙니다. 헐. 분수 아니,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호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미분해주세요, 미분의 약자예요. 미분해주세요 y를요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이거의 약자로 보시면 돼요. 진짜로요? y를 미분해주세요 x에 대하여.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수 아니고요. dx. 됐죠? 읽으실 때 dy dx라고 있는 거야. dy dx 이렇게. 됐지? 됐을까요? dy dx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뜻은 도함수란 뜻이야. 누구랑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얘랑 같은 뜻이야. 알겠지? 근데 y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 옆에 표현이 ddx 이렇게 하고요. fx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됐죠? 같은 의미입니다. fx를 미분해 주세요. x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dfx dfx dx. 근데 보통 dy dx를 많이 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네. 왜 이런 다양한 이유가 발생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 미분 적분이라는 이론 자체는 한 사람한테 생겨난 이론은 아니야. 들어봤죠?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이렇게 기호를 쓰는 분들은 일단 데카르트. 뉴턴 아저씨 아리스토텔레스 정확하게는 뉴턴은 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가우스 그 뉴튼 파의 어떤 누군가가 이제 기호를 이걸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뉴턴파입니다. 뉴턴이야? 뉴튼이야? 정말 영어는 하등한 것 같아요. 뉴튼이랑 뉴턴이가 무슨 상관이야? 뉴트럴. 됐어? 뉴턴. 됐죠? 자, 뉴튼 일단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리학자고요. 사과가 모든 이제 물체 운동과 관련해서 미분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대단하신 건 인정. 오케이. 자, 이 기호 사용했던 분들은 라이프니치입니다. 라이프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미국.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라이트 이름부터가 약간 독일 독일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 근데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동시대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뉴턴하고 라이프니치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개발했을까요? 일단 뉴턴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단 수학 포기했어. 라이프 아저씨 라이프니치가 딱 봐도 복잡하게 생겼어. 라이프니치 수학자, 과학자. 어딜 과학자가 원래 디터미션도 유명한 거 수학 같아 없으면 전개도 못 될 학문이. 진짜. 약간 조금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이 동시대 사람 연기야. 알겠지? 연기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 동시대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먼저 하는 건 정답이 없어.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들어봐.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영국에서 그냥 물리를 할 때 필요한 공식 같은 걸로 그냥 미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얘는 철저하게 그 수학 접선의 기울기 관점에서 기하적인 관점에서 미분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라이프니츠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신문에 갑자기 뉴턴이 쓴 어떤 논문이 하나가 올라와요. 먼저 올라와요. 근데 그 논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만든 미분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 라이프니츠가 빡쳐 안 빡쳐? 빡치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요. 뉴턴한테. 야, 니 왜 내 거 베꼈어? 나가라. 맞짱 뜰래? 넌 나. 맞짱 뜰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도전장. 근데 이제 뉴턴 같은 경우도 이제 참 억울하죠. 맞아? 나는 베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답장을 보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먼저 사용한 기호인데. 이거 내가 먼저 쓰고 있던 이론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법정 공방까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법정 판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엔 이제 내용이 수학이잖아요. 수학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왕국 그 수학회가 있었어. 알겠지? 근데 그게 이제 영국 국적이에요. 와. 뉴턴이 이겼네 왕립 수학회라는 게 있어. 근데 국적이 영국이야. 누구 편대로? 당연히 뉴턴 편 들겠지. 근데 뉴턴 쌩 이렇게 된 거야. 라이프니치
클래스가 개빡친 거죠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쌤 선생님 나이트.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참 슬퍼요. 화평 나도 돌아가셨어요. 뭐 진짜인데 반박 기사를 준비하려고 반박 논문을 준비하는 와중에 화평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아요. 화난다고 죽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합병이라고 그걸 이제 화평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화나는 거야? 빡친 거지. 근데 이제 현 시대 와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그래 둘 다 인정이다 이렇게 갔어. 너무 얼마나 너도 너고 얘도 얘다 같이 한 거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됐죠? 아무튼 참 그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맞아. 또 칠백 들어서 누구는 막 15살에 이론을 막 만들고 막 20살 때 막 그 수학 막 자기 이론을 막 만들고 누구는 있었는데 머리에 생각하면서 누구요? 우리는 뭐 지금 발로란트나 만들고 이거 이제 막 골드 올라갔대요. 아스트라 다 알죠. 롤이 나오고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뒷박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다루는 함수가 변수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아니야 하나야. 왜냐면은 x가 독립 변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y가 중속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fx라고 일단 이렇게 쓰잖아요. 표기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f의 x, y는 0 이런 꼴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양함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양함수 표현 방법. 밑에 거는 음함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양함수, 음함수 이 스토리도 또 썰을 또 풀자면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로워. 왜냐면 얘네 둘이 싸웠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뉴턴은 철저하게 양함수의 입장에서 미분하자. 라이프니치는 그렇게 하니까 네가 수학적으로 딸리는 거야. 음함수로 미분하자.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라이프니치가 훨씬 우등했던 건 맞아요. 미분 관련해서. 그래서 이 음함수 미분법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음함수 미분법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죠 이거? 원이죠.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능령 처리하면 함수처럼 어떤 표현? 이런 음함수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다룰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됐지? 이 상태에서 라이프니치는 바로 미분을 때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뉴턴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씨,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y는 꼴로 꽂히고 별로다. 몰라.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막 틀린 거야. 그지? 불편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서 미적분 2 쪽에서는 라이프니치의 미분법이 월등히 많이 쓰입니다. 알겠지? 지금은 뉴튼의 방식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미적분 2 가서는 음함수 미분법 배우면서는 라이프니치의 미분법도 한번 구경할 거예요. 됐지? 경금. 됐습니까? 일단 도입은 여기까지.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아직 아니다! 움직이지 마! 조용히 자, 아직 설명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경은 이러한데 관심 있는 거는 이걸 미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항식을 미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미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의미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f'의 x라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f'의 x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 함수예요. 네. 함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 자, 새로운 함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정의 아시죠? 정의도 알아야 돼. 극한으로 정의됩니다. 새로운 함수고요. 오케이? 이름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도함수 할 때 왜 이름이 도자가 붙냐면 이거는 유도됐다라는 뜻이야. 유도할 때 그 유도할 때 도자예요. 됐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유도됐다? 원함수, 원래 함수, 원함수인 fx로부터 유도됐다고 해서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미는 f'x라고 있고요. 한국어로는 도함수라고 있습니다. 유함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저 도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전에 잘 봐. 이 메커니즘까지 이해하고 밥 먹고 온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정의를 그렇죠. 정의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이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데 매번 이 짓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떤 순서로 구하는 거냐면 이런 순서로 가겠다는 거야. 봐봐. fx로부터 미분법 공식에 따라서 뭐를 도출해?
F 프라임의 X 도함수 자체를 도출해요. 여기다가 이를 넣어요. 2를 넣어요. 우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F 프라임 F 프라임의 2가 나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훨씬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3 넣어도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짓을 매번 안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 먹자.